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축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스케치업 V-ray 마스터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V-ray 재질 기초 수업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1강에서 제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었던 세팅값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업 자료를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이제 V-ray 여기 에셋 에디터를 이렇게 켜주신 후에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세팅값 우리 1강에서 했었던 우리 기본 세팅값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었던 거를 바로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로 세팅값 설정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레시브 꺼주시고 퀄리티는 일단 테스트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티는 제일 낮추시고 렌더링 아웃풋 세이프 프레임을 키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사이즈를 1200이나 한 1500 정도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엔티엘리아싱 필터 들어가셔서 여기 캐멀 롬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추가 설정 켜주시고 브루테포스를 이라디언스 맵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켜주시고 라디우스 값을 5와 0.5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테스트 설정이었고요. 우리 최종 렌더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몇 가지만 바뀌면 되는 거였어요. 그대로 나머지는 다 두시고요. 여기에는 퀄리티 부분을 하이로 이렇게 바꿔주시라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렌더 아웃풋을 2600 정도로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컴퓨터가 안 좋다 하시면은요. 1920에 1080 FHD 설정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600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라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 조합으로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여기 라이트 캐시 부분의 서브 디비스 요 값을 이 1500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것만 100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테스트 설정이 아닌 이제 최종 렌더 설정 세 가지만 바꾸면 됐었던 거죠. 네, 여러분 이걸 이제 눈 감고도 이제 계속 스스로 이거 설정을 딱 하실 수 있도록 이 설정 값을 여러분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는 테스트 렌더 값으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2강 재질 수업 기초 수업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V-ray에서 재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재질은요. 단순한 색상 재질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에셋 에디터로 이제 들어와서요. 우리 재질에 관한 설정은 여기 매테리얼 여기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테리얼 버튼을 딱 눌러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프로젝트 안에 이렇게 5개의 재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디폴트 트레이에 매테리얼 트레이 이렇게 가시게 되면 우리 여기 인 모델이라는 버튼 있죠. 인 모델을 이렇게 누르셔도 여기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했었던 모든 재질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의 개수와 여기의 개수가 일치한다라고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매테리얼을 우리가 기본 재질을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매테리얼 이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셔도 이런 메뉴가 쫙 뜨고요. 아니면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Create Asset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Create Asset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바로 한 칸 위에 매테리얼 여기에 있는 목록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매테리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기본 재질을 만들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제네릭 기본 재질 설정을 할 수 있는 제네릭으로 이제 재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제네릭을 이렇게 클릭해서 재질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 매테리얼 트레이의 재질도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될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름을 변경하신다면 그 이름이 여기에 따라 나오겠죠.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볼까요? V-ray 기초 재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바로 V-ray 기초 재질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리네임 누르시거나 아니면 재질에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V-Ray 메테리얼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게 되면 여기에도 바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재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 재질의 색상을요, 한 핑크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본 재질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내가 색상을 변경하시려면 여기 옆쪽에 이걸 확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확장을 하시면은요, 이쪽에 보시면 컬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컬러 슬롯이 있습니다. 이 컬러 슬롯에서 내가 이제 원하시는 색상을 이제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컬러 슬롯을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색상 컬러 슬롯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핑크색으로 할 거니까 적당한 예쁜 핑크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색깔로 변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색깔로 할게요. 선택해 주셨으면 이제 끝난 거고요. 요건 이제 창을 종료하시면 이제 설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V-Ray 메테리얼이라는 이러한 재질은요, 핑크색으로 이제 색깔이 변경이 되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이 재질을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겠죠. 자, 집어넣어 주실 때는요, 우리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집어넣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버켓 툴을 이용해서 재질을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질이 V-Ray에서 창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창을 끄고 나온 다음에 내가 넣고자 하는 부분, 제가 여기 두 벽면에다가 재질을 이렇게 입혀 보도록 할게요. 자, 버킷 툴 B 눌러주시면 되겠죠. 버킷 툴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클릭. 내가 넣고자 하는 면에 재질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재질이 이렇게 입혀지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렌더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렌더를 돌려서 이 핑크색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돌리는 버튼은 여기에 있는 주전자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렌더가 한 장 돌아가게 되고요. 이 렌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히스토리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V-Ray에서 재질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네릭, 이번에는 블루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다음에 컬러 슬롯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재질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 자, 재질을 집어넣는 방법은 내가 이제 버킷 툴을 이용해서 우리 메테리얼 트레이에서 집어넣는 방법과 완벽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재질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다.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 V-Ray에서 이렇게 단순한 색깔을 이렇게 재질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요. 우리 메테리얼 트레이에서 재질을 이렇게 하나 골라가지고 재질을 예를 들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재질을 집어넣었다 하시면 이 V-Ray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인모델 들어가시면 내가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재질이 모두 다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에셋 에디터에 이렇게 들어가 주셔도 내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재질이 V-Ray 여기에 딱 목록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재질 같은 경우는 V-Ray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메테리얼 트레이에서 스케치업 상에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업 상에서 만들어진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있는 모양이 다르고요.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여기에 Edit in V-Ray라고 딱 뜨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만든 이 재질 같은 경우는
매테리얼 트레이에서 그냥 너가 만든 거기 때문에 Vlay에서 재질을 만든 Vlay 재질이 아니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걸 만약에 Vlay의 설정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Vlay 재질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Edit in Vlay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 재질이 Vlay 재질로 변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이 동일한 다른 것과 동일한 모든 설정을 할 수 있는 창들이 쫙 뜨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Vlay 재질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돌려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재질을 만들어 볼 거냐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바닥, 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이 바닥에다가 나무 재질, 마루로 표현이 되는 나무 재질을 여기다 이제 제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여기 매테리얼 트레이나 이제 Vlay 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질들 말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Vlay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수업 자료로 넣어드린 여기 이 파일을 압축을 푸시면은요, 이렇게 4개의 재질이 들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마루로 쓸 수 있는 요 나무 재질 있죠? 요 나무 재질을 이용해서 여기다 재질을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Vlay 에셋 에디터로 다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재질을 기본 재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제네릭이라고 딱 되어 있은 요거를 클릭해서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름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우드 플로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색상을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었었잖아요. 자, 근데 이 우드 플로링 재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어디다 집어넣는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다 집어넣으시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텍스처 슬롯이라고 불려지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색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쫙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미지를 우리가 집어넣기 위해서는요, 제일 상단에 비트맵이라고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비트맵을 이렇게 딱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폴더가 이렇게 딱 뜨게 되면은요, 내가 넣고자 하는 재질을 이렇게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이미지가 지금 내가 넣었던 여기 텍스처 슬롯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텍스처 슬롯을 눌러서 이미지를 집어넣었죠?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디퓨즈라는 곳에다가 텍스처 슬롯 안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디퓨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요, 이 재질의 이 모양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재질의 모양은 전부 다 이 디퓨즈에다가 재질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이 텍스처 슬롯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요 색상,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텍스처 슬롯 안에 딱 들어가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색상은 아무리 어떻게 설정해도 여기에 있는 이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드 플로링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재질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나와서요,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저는 이면과 이면 보이는 면에다만 이렇게 재질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재질이 너무 작게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의 사이즈를 좀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재질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매테리얼 트레이에서 조절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에셋 에디터 상에서도 여기 있는 이 텍스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 단순하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매테리얼 트레이에서 지금 현재 이 재질에 대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기 에디스로 이렇게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우리 사이즈는 여기서 조절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사이즈를 10배 정도 키울게요. 2500. 자, 그러면 이렇게 10배 사이즈가 키워지면서 재질이 딱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렌더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와서 재질을 V-Ray 상에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단순한 색상 재질을 V-Ray 상에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다음은 우리가 이 재질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사값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해줄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 재질과 이 재질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컨트롤했던 거는 이 제일 위에 있는 디퓨즈, 이 디퓨즈 값에 대해서 색상을 집어넣던지 아니면 비트맵으로 이미지를 집어넣던지 이렇게 해서 재질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거는 이 표면의 색상이나 표면의 모양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이 설정은 다 여기 디퓨즈 값에서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모든 재질에는, 모든 표면에는 약간이나마 반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재질을 이렇게 다 확인하시고 반사가 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반사 값을 좀 추가해 주셔야 하는 게 좋은데, 이 반사 값 추가는요, 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리플렉션이 바로 반사에 관련된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렉션을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요, 여기 바로 아래에 리플렉션 컬러라고 확인되실 거예요. 이 리플렉션 컬러가 반사의 정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검정.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검정색으로 이 리플렉션 컬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반사를 일으키지 않는 재질을 나는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슬롯을 쭉 밀어서 색깔을 흰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을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었더니 지금 여기에 있는 재질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렇게 아주 많은 반사가 일어나는 그런 반딱반딱한 재질의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리플렉션 컬러라는 건 뭐예요? 결국 얼마나 반사를 일으키게 할 건지, 반사의 정도를 색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색상으로. 그래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검정색인 거고요. 완벽한 1:1 반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는요, 흰색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아주 많은 반사가 일어나는 재질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검정이라는 것은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반사가 0인 거죠. 흰색이라는 것은 반사가 1:1로 일어나는 거니까 수치로 따지면 1의 값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요, 검정은 0이고요. 흰색은 1입니다. 요 값을 여러분들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V-Ray를 이렇게 우리가 쫙 이제 수업을 할 때 검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치로 환산했을 때는 0이고 흰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치로 환산했을 때 1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지만 이 렌더링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반사가 일어나는 재질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을 한번 돌려봐야겠죠. 자, 바로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반사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수치, 리플렉션 컬러 값을 흰색 1로 만들었을 때 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아저씨랑 이 아이들이 이 벽면에 이렇게 비춰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닥의 문이나 하늘의 색깔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묻어나죠. 그래서 반사가 아예 없을 때는 조금 비사실적이었던 그런 씬이 이렇게 반사가 살짝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질은 다 반사를 가지고 있고 적절한 반사값을 여러분들이 그 재질에 맞도록 찾아주셔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반사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요 리플렉션 컬러를 통해서 이러한 재질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검정은 0이고 흰색은 1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슬롯을 이렇게 중간 부분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 부분으로 옮기면 지금 여기 이 동그라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여기에는 색깔이 회색으로 변경됐고요. 회색. 그리고 반사가 일어나는 정도가 흰색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덜 반사가 희미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같은 경우는 검정과 이 흰색, 이 색깔 두 개의 중간 정도인 0.5에서 이제 수치가 쭉 왔다 갔다 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슬롯을 이렇게 이동을 쭉쭉쭉 하는 것은 반사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회색 영역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내가 반사를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할 건지 그 정도를 색깔로서 쭉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반사의 정도를 여기 있는 리플렉션 컬러 부분으로 이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리플렉션 그로스니스라고 있습니다. 그로스니스, 그러니까 이 컬러 아래쪽에 있는 이 수치도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이렇게 수치시킬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내리면 0이고요.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올리면 1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듯이 반사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표면이 너무너무 거칠어서 난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약간의 색깔이 묻어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반사가 표현되고 있진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이 완벽하게 좀 거칠거칠할 때, 이렇게 좀 난반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그로스니스 값을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로스니스 컬러 아래쪽에 있는 이 값은 얼마나 표면이 매끈한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매끈한지. 그래서 이거를 1로 이렇게 놓으셨을 때는 표면이 완전히 이제 매끈해서 약간 미끄러질 듯한 미끄럼틀 같은 그런 재질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수치가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표면의 매끈함이 줄어들면서 그로스니스, 매끈함 정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반사가 난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가 조절이 되면, 그리고 렌더를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전에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보였던 것들이 반사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사라지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요, 이 리플렉션 그로스니스라는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우드 플로어링의 바닥을 표현해 줄 건데요. 이 우드 플로어링에 가서요, 여기에는 리플렉션 값을 열어서 제가 일단은 리플렉션 컬러 값을 이렇게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나무, 이 마루에다가 코팅을 한 것처럼 이렇게 1대1 정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실 건데, 보통 이런 식으로 바닥은 표현이 되지 않고 이거 외부에 있는 바닥이고 하니까요, 여기에 있는 리플렉션 그로스니스 값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빛이 조금 더 빛이 퍼지게, 빛이 산란되도록 이런 식으로 수치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반사가 마루에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리플렉션 그로스니스 값으로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조금 티가 잘 나게 좀 이 정도로 한번 0.7 정도로 수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렌더를 한번 돌려볼게요. 변화가 있는지.
네, 이렇게 마루가 반사가 0.7 정도로 그로스니스 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가까운 부분에서는 이렇게 날카롭게 이제 반사가 떨어지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반사가 이렇게 뭉개지면서 희미해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하늘 색깔이 쫙 묻어나면서 반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전 이미지와 비교하면 완벽하게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외부기 때문에 이 외부에 있는 요 우드 데크 같은 경우는 반사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더 일어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렉션 그로스니스 값을 조금 더 낮춰주게 되면 외부에 있는 약간의 거친 그런 느낌이지만 약간의 반사는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에셋 에디터에서요. 리플렉션 컬러. 이거는 반사의 정도, 얼마나 반사를 일으키게 할 건지를 이제 결정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칠기도 좀 줄이고 반사가 일어나는 정도도 살짝 이렇게 줄여서 내가 얼마나 반사를 일어나게 하는데 그 반사가 일어나는 것에 거칠기를 얼마나 정해 줄 건지 이 두 개의 수치값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비교를 가시면서 조절하시면서 이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렌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사, 기본적인 반사, 리플렉션 컬러와 리플렉션 그로스니스 값이 값까지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서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살짝 조절하셔도요. 재질에 대한 설정은 여러분들 조금 사실적인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만드신 후에는 적절하게 조금이라도 반사 값을 조금 주셔가지고 이 씬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반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유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V-Ray에서 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유리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재질을 하나 만들고 글라스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 유리 재질을 만드는 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리플렉션, 반사,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굴절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반사와 굴절을 둘 다 리플렉션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끝나요. 이게 V-Ray에서 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는 재질을 하나 만드시고 이 재질의 리플렉션 값, 이 반사와 굴절 값을 전부 다 이 컬러 값을 흰색으로 밀어주시면 끝난다. 됐습니다. 이제 이 재질을 제가 여기 있는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아주 투명하고 아주 괜찮은 그런 품질의 이러한 유리가 만들어진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렌더를 한번 해봐야겠죠?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렌더가 딱 돌아가면서 이제 아주 깔끔한 그런 유리가 표현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유리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살짝 표현이 되면서 아주 좀 사실적인 그런 느낌의 유리가 만들어졌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설정하실 필요 없이요. 그냥 반사와 굴절값만 우리 흰색에서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이제 유리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유리에서 내가 좀 약간의 색깔이 있는 그런 유리를 나는 만들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에셋 에디터에서 글라스 설정에서 자, 색깔을 주시려면은요, 이 유리의 색깔은 이렇게 리플렉션과 리프렉션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여기에 있는 디퓨즈 값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색깔이 먹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뷰포트 상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지만 이걸 렌더를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아무
렌더가 되지 않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디퓨즈 색상이 아무리 여기 우리 뷰포트 상에서 보인다 하더라도 이 색상은 렌더링 되는 색상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색상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내가 이제 렌더링 자체에서 색깔을 주고 싶다 하시려면은요, 우리 여기 있는 리플렉션으로 가셔. 여기 컬러 부분이 있습니다. 포그 컬러. 이 포그 컬러를 이용해서 색상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그 컬러에 제가 색상을 약간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파란색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포그 컬러의 색깔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 돌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이제 포그 컬러에 지정된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색깔이 너무 진하죠. 그래서 나는 색깔을 좀 연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에셋 에디터 상에서 여기 포그 컬러의 색깔을 이렇게 조금 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연해지지만요, 이 색깔이 더 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미 이 포그 컬러의 색깔 자체를 아주 연한 값으로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좀 진하게 표현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은 어떻게 이제 좀 연하게 만드시냐면요, 여기 포그 컬러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센티미터라고 있습니다. 센티미터. 이 두께 값을 좀 높이시면 색깔은 연해집니다. 두께 값이 높아지면 색깔은 연해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색상이 유리 안에 이렇게 약간 입혀지듯이 이렇게 입혀지는데, 이 양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게 퍼지니까 좀 더 이제 연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포그 컬러의 색깔을 연하게 하는 방법은 이 아래쪽에 있는 뎁스, 이 센티미터의 값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드시게 되면 색상은 은은하게 이러한 색깔이 묻어나는 그러한 유리를 만드실 수가 있다. 조금 더 얇게 해볼까요? 살짝 더 묻어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색깔이 묻어나면서 너무 진하지 않게 약간 색상 유리를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유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리플렉션, 반사값과 리플렉션, 굴절 값을 그냥 검정색에서 흰색 슬롯으로 쫙쫙 두 개를 다 밀어주시기만 하면 유리가 아주 훌륭한 유리가 표현이 되고요. 약간의 색을 이제 주실 때는 우리 리플렉션, 굴절 파트에 있는 포그 컬러, 거기에 있는 이 색상과 두께, 센티미터 값을 조절해서 색상을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재질은요, 금속, 메탈 재질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유리 프레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탈, 금속 재질을 만드는 거는 유리 재질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네릭, 일반 재질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메탈이라고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질에다가 금속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금속성 파트를 이제 수치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요, 여기에는 리플렉션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사 설정을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메탈리스라고 이제 슬롯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 값이 0으로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검정색인 거고요. 그죠? 이 지금 현재 재질이 금속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슬롯 값 0부터 1까지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데, 요 메탈리스 값이 1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요 재질이 완전한 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재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금속 재질을 만드실 때는요, 여기는 리플렉션으로 가셔서 리플렉션 컬러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쭉 이렇게 리플렉션 컬러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거를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메탈리스 값을 이렇게 조절해 가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느낌의 금속성을 부여할 건지 이 수치 값을 0부터 1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완전한 금속을 만들 거기 때문에요. 메탈리스 값을 1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아까 전에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 값이 아무 의미가 없었죠. 하지만 메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디퓨즈의 이 컬러에 이 특정 색상의 금속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다 하시게 되면은요, 내가 특정 색상의 금속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색을 집어넣게 되면은 약간 이 황금, 골드 느낌의 그런 재질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검정 느낌의 메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메탈 재질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되겠죠. 바닥에도 이것도 동일한 재질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한번 렌더링을 해서 금속이 잘 표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약간 지금 품질이 낮아서 그렇게 잘 티는 안 나지만 약간 이렇게 반딱반딱거리는 이런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반사되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약간 금속 프레임의 그런 느낌이 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재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프로 갈게요. 범프. 콘크리트 재질 하나를 집어넣을 건데요. 우리 아까 여기에 있는 우드 플로어링 집어넣었던 것처럼 콘크리트 벽 재질 하나 만들어서 이 벽면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셋 에디터 들어가서요. 제네릭 콘크리트 월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 거고요. 이미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디퓨즈 부분에 텍스처 슬롯에서 비트맵을 이렇게 입력하셔서 제가 넣어드린 이 이미지 중에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 베어 데미지드 디퓨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이미지를 디퓨즈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 콘크리트 월을요, 이 벽면에다가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B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재질이 너무 작게 표현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매테리얼 트레이에서 에딧 부분으로 가셔서 이 값을요 250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콘크리트 벽면이 딱 만들어졌죠. 자, 재질이 들어갔으니까요, 렌더링을 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아주 재질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범프라는 것을 이 재질에다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어 줄 건데요. 이 범프가 뭐냐면, 범프는 이 표면의 표면의 굴곡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더 표현해 주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범프 맵이에요. 범프 맵.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벽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면이 거칠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 단일 한 장 가지고는요, 이 거친 정도를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범프 맵인데, 자, 그러면 이 재질에다가 바로 범프 맵을 한번 적용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 전에 리플렉션을 살짝 줘서
콘크리트 벽면에도 약간의 반사가 일어나는 이런 표현을 약간 해줄 거고요. 자, 범프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시켜 줄 건데, 범프는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범프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범프를 이렇게 딱 여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쪽에 보시면 텍스처 슬롯이 보이실 겁니다. 이 텍스처 슬롯에다가 이미지, 범프맵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긴 텍스처 슬롯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비트맵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비트맵 눌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가 보이실 겁니다. 콘크리트, 데미지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요거를 선택하고요. 이미지를 범프맵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렌더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이 범프맵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 자, 이제 눈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살짝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벽면이 약간 움직이는 듯한 약간 변화가 있는 게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범프맵을 적용한 이미지고요. 범프맵을 적용하지 않은 건데, 범프맵을 적용한 이미지가 살짝 위로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 차이를 좀 확연하게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범프맵의 그 강도 값을 많이 좀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amount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amount 값이 얼마나 굴곡을 더 많이 표현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이 amount 값을 좀 많이 높여서 한 20 정도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화면상에서도 이 자글자글거림이 훨씬 많이 쫙 표현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걸 1로 하면 이렇게 약간 매끄러운 이런 상태지만 요 어마운트 범프의 양을 높여주시게 되면 이 굴곡 자글자글거림이 훨씬 심해진 게 딱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어마운트 값을 제가 20으로 높였더니요. 이제 여기에 있는 표면이 딱 육안으로 봐도 이 만지면 이 손이 까질 것처럼 거칠거칠 거리는 그런 느낌이 딱 표현되는 게 확인되시죠? 이 굴곡이 이제 범프 값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이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완벽하게 표현되는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게 약간 매끄러운 범프 값 1의 값이고요. 요게 범프 값 20의 값이다. 완벽하게 거친 느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프맵을 이용하면 이러한 굴곡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텍스처 슬롯을 지우고 다른 걸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이 텍스처 슬롯에 들어간 이미지를 내가 삭제시키기 위해서는요. 여기 파란색 들어간 텍스처 슬롯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쪽에 클리어라고 있습니다. 클리어. 들어간 적용된 것을 나는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제 범프맵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맵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텍스처 슬롯에다가 비트맵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보라색 같은 이름 이미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노멀 맵이라는 겁니다. 노멀. 이 노멀 맵을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노멀 맵 선택하고 열기 누릅니다. 노멀 맵이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모드 맵 지금 범프 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라색으로 생긴 그 노멀 맵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모드를 범프 맵 모드가 아닌 노멀 맵 모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마운트 값을 1에서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보고 수치를 좀 높여서 렌더링 또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자, 이게 노멀 맵 1이고요.
이게 범프맵 1입니다. 사실 별 차이가 느껴지진 않죠. 이런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이 확인되시겠네요. 자, 이번에는 어마운트 값을 좀 많이 높여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이제 노멀맵 어마운트 값을 50으로 설정한 거고요. 요거는 범프맵 어마운트 값을 20으로 설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그러니까 노멀맵이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표면의 굴곡, 울퉁불퉁한 정도를 표현해 주는 건데, 이것은 V-Ray 상에서는 노멀맵을 사용할 때는 보라색으로 생긴 노멀맵을 사용할 때는 노멀맵 모드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노멀맵이 아닌 흑백 이미지, 이러한 흑백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는 범프맵 모드로 바꿔주셔야지 이미지가 잘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재질은요, 바로 에미시브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에미시브. 자, 에미시브라는 재질은요,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그런 재질로서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에미시브 재질을 제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매테리얼,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요, 여기 아까 전에 우리 제네릭으로 우리 만들었었잖아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에미시브라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이 에미시브라는 걸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재질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미시브 재질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컬러가 있고요. 여기 인텐시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에미시브 재질은 발광하는 재질로서 그 자체로 조명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은 조명의 세기, 강도가 있잖아요. 그 강도 값을 여기 인텐시티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도 값을 예를 들어서 10으로 이렇게 높였다. 그러면 더 강한 빛을 내뿜는 그런 재질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질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요. 제가 이 재질을 적용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에 이 면 있죠? 이 면에다가 에미시브 재질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에미시브 재질이 들어가면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명의 이 면이 발광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지금 빛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노이즈가 끓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여기만 봐주세요. 이쪽에 에미시브 재질이 딱 이제 발광하면서 조명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 이 에미시브 재질의 색상을 나는 뭐 전구색 이런 걸로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컬러, 이 컬러 값을 흰색이 아니라 약간의 이런 주황색 이런 값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기에 이 전구 발광하는 이 재질 부분이 이제 주황색, 내가 넣은 색깔로 바뀌면서 특정 색깔로 발광하는 이런 조명의 효과를 넣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흰색으로 조명의 색깔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는 한 3 정도로 약간 높여주고요. 우리 설정에서 우리 카메라에서 여기 익스포저 밸류 값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한다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씬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저는 이 값을 조금 낮춰서 13.7 정도? 이렇게 조금 낮춰서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 씬이 밝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는 이쪽에 텔레비전이 이렇게 벽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 텔레비전 화면에다가 제가 약간 이 빛나는 에미시브 재질을 이제 집어넣어 줄 거예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메테리얼 이쪽에서 에미시브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에미시브 재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미시브 재질 같은 경우는 제가 TV 화면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름을 텔레비전 TV라고 이렇게 변경시키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두고요. 인텐시티, 강도를 3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요. 이 면에다가 바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죠. 렌더링. 자, 지금 렌더링이 딱 돌아갔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조명을 넣었을 때랑 여기다가 이제 에미시브라는 재질을 넣었을 때랑 TV 화면에다가 에미시브를 지금 동일한 강도, 동일한 색깔로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전체 이 공간이 많이 밝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미시브 재질은요, 결국에 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면적. 동일한 강도, 동일한 색깔이지만 지금 이 에미시브 재질이 들어간 이 면적이 이 조명 여기보다 훨씬 넓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강도라 하더라도 넓은 면적의 에미시브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더 강한 빛을, 더 많은 빛을 공간상으로 내뿜게 된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거는요. 이게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이 뭔가가 이제 틀어져야 되잖아요. 텔레비전이 틀어진 뭔가 텔레비전 화면을 제가 여기다 이제 구성을 할 건데 이 텔레비전 화면은 어떻게 이제 빛나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가 있냐? 여기 아까 에셋 에디터에서 TV 부분으로 가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컬러 이 컬러로 여기 있는 조명의 색상을 정해줬잖아요. 근데 이 컬러 값이 특정 색상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이미지라면 그 이미지가 이 인텐시티 강도로 빛나도록 만들어준다면 TV 화면처럼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컬러 부분에다가 여기 텍스처 슬럽 부분에다가 제가 자료로 제공해드린 여기 TV 에미시브 요 이미지를 열기에서 컬러로 가져와요. 컬러로.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컬러가 여기에 있는 색상을 대체해서 이미지 자체가 발광하도록 만들면, 그죠? 자체가 발광하도록 만들면 이 TV 화면이 모니터 같은 그런 효과를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빛나면서 뭔가 TV 화면이 틀어진 것처럼 이런 효과가 나는 것이 확인되시죠? 자, 이 이미지 사이즈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도가 좀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저는 이 강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V의 강도를 저는 한 1.2 정도로 이렇게 낮추도록 할 거고요. 자, 이미지의 사이즈 TV에 딱 맞게 만들기 위해서 텍스처 포지션 들어갈게요. 여기 스냅 걸어서 여기다 맞출 거고요. 쭉 끌어서 사이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으면 여기 Done 누를게요. 자, TV 화면에 그 사이즈를 딱 맞췄고요. 다시 한번 에미시브 눌러서 약간 씬을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익스포저 밸류를 13 정도로 낮춰서 렌더링 할게요. 자, 주전자 모양 클릭해서 랜덤 확인합니다. 자,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면서 이미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TV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재질의 여러 가지 재질을 만들어 보면서 재질의 기초적인 설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해 주셔야지 V-Ray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우리 검정이 의미하는 거. 검정은 수치값 0을 의미한다. 그리고 흰색은 수치값 1을 의미한다. 요거를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 재질 수업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3강 기본 조명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